안녕하십니까. K나우 9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빨려 들어가듯이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부딪히며 폭발하던 모습,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빠뜨리며 세계의 역사는 9.11 테러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만든 그날이 벌써 22년이 흘렀습니다. 9.11 테러 22주년을 맞은 오늘, 미국은 정쟁을 멈추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워싱턴 DC 인근 펜타곤 국방부 청사에서 추모식을 열고 184명의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행사에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9.11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꿨다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를 영원히 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택했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그들이 사랑했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9월 11일 알카에다 조직은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즉 펜타곤 빌딩을 공격해 18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또한 연방의회 건물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는 승객의 저항으로 펜실베니아 벌판에 추락해 4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때 전쟁했던 상대인 베트남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외교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공급망 구축, 반도체 산업 협력에 합의하는 등 경제 교류 확대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이틀째인 11일 보반 트원 국가주석과 판민 찐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베트남은 권력 서열 1인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국가주석, 행정을 담당하는 총리,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열린 투자 혁신을 위한 정상회의에 찐 총리와 함께 참석해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AI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은 주요 자원인 광물의 중요한 공급처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는 경제 사절단으로 인텔, 구글, 엠코 테크놀로지와 보잉 등 다수의 거대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도 함께 참석해 투자 및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측에서도 현지 최대 IT 기업인 FPT와 전기차 메이커인 빈페스트, 국영 베트남 항공, 인터넷 기업 BNG 등 12개 기업 대표가 나와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베트남 시장 상황에 최적화된 AI 기반의 맞춤형 솔루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엔비디아는 FPT, 통신사 비에텔, 빈그룹과 클라우드 자동차, 의료 AI 부문에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보잉은 국영 베트남 항공과 737 맥스 기종 50대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매 금액은 79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 내에서 3만 3천 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미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에 도착해 응우엔 푸쭝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6% 늘어난 1,09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소유주들 절반 이상이 실거주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 보유주택을 팔기보다는 임대로 내놓기를 선호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리얼터.com과 조사업체 센서스 와이드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다른 지역의 집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더라도 기존 집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택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까지 떨어졌던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주택 소유주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미국 국민들의 주택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가 최근 7.23%까지 치솟아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함에 따라 현명한 미국민들은 현 보유주택을 팔고 2, 3%대 저금리로 빌린 30년 만기 대출을 갚을 유인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편 주택 소유자들의 이런 행태는 매물 부족을 초래하며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터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매물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초보다는 46%나 줄어든 수치인데요. 따라서 주택 매물이 줄면서 집값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 집값 지표인 S&P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6월 주택 가격은 계절 조정 전 기준으로 전달보다 0.9%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점에 비해 불과 0.02% 낮은 수준입니다. 허리케인 리가 현재 강력한 파도와 함께 북상 중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해안을 비롯해 시속 120마일에 이르며 동부 해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리케인 리는 3등급이지만 오늘 오후에는 4등급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리는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수요일 아침엔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버뮤다와 동부 해안 사이를 지나갈 예정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해안에선 높은 파도와 이안류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허리케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버지니아 인근 해안가 여행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IRS는 고액의 세금 체납자 및 파트너십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섭니다. IRS는 연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고 최소 25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100만 장자 약 1,600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 파트너십, 로펌 등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0만 장자들의 미납 세금 규모는 수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시스템 인공지능 분석 기능을 단속에 도입한 IRS는 고액 체납자를 적발하는 데 속도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고소득자 175명을 대상으로 총 미납 세금 3,800만 달러를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IRS는 지난 2021년 상위 1%의 소득자들이 20% 이상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자 세금 체납에 대한 세무감사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나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